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라디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돌아온 저희들의 소개 시간, 저희들을 언제나 처음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대표는 앉아 계시는 은나PD입니다. 원래는 대표가 아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하. 예, 비건 먼지에서는 저는 이제 출연도 하고요, 제작도 하고요, 기획도 하고 편집까지 전반을 하는 PD 총괄 PD 모르겠어요. 모두 다 총괄해요. 모두가 네, 그런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건 먼지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드디어 동물권 영화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잘 되면 좋겠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무려 16일간의 긴 여름방학을 가지고 온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 너무너무 16일 짜릿하다야. 물론 거기서도 일이 없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일에 쓴 것 같긴 한데 온전히 그래도 뭐 2주면 어딥니까? 감지덕지입니다.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삐삐PD입니다. 은나PD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고 기획, 제작, 출연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메일 확인하기, 팀원들 북돋기, 뭐 제안 받으면 팀원들과 상의하기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 대표인지 몰랐거든요. 운영진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약간 이전에 MT나 워크샵에서 나온 결론은 약간 비건 먼지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 제가 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저도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여름 내내 해왔던 캠페인이 하나 마무리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단체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결과 모으는 틀 같은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콘텐츠로 어떻게 이거를 알릴까, 캠페인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과 공유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작년부터 말하기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배불러, 배고파, 좋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단어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입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녹음을 바로 하러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어눌하더라도 여러분 팟캐스트에서 한국어가 어눌한 사람이 나오는 서당 초유의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고요. 예, 어쨌든 하지만 이런 어눌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제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간 삐삐PD와 은나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 아까 이제 16일 동안 휴가 갔다 왔다고 했는데 휴가 어떠셨는지 좀 안부를 풀어주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작년보다 훨씬 중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주어 같은 것들은 알아듣고 어제 그제 막 이런 단어들 제가 시간 내서 공부했던 것들 확실히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이제 말도 좀 할 수 있고. 네, 진짜 딱 제가 공부한 만큼만 딱 들려요. 언어 공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듀오링땡이라는 어플에서 막 과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찻간에서 과자 음료 있습니다 이런 걸 하시잖아요. 이제 네. 한국에서는 사라졌죠. 코로나 네, 이후에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이제 기차에서 음식 판매를 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과자 하는데 링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들리고 문제는 제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사투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애인이 스촨 사람인데 스촨도 되게 자부심이 있는 곳인 게 그렇죠. 이제 뭐 음식 특히. 음식도 그런데 언어가 대표 언어를 중국어로 할지 스촨어로 할지 원래 국내에서 투표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뭐 이제 투표인단에서 한 표 차이로 스촨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만다린 지금의 만다린이 이제 표준어가 된 거죠. 그래서 스촨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자부심이 센데 본인들의 사투리에 대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모든 배우는 배불러와 이제 기본적인 생활 언어들은 다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스촨어로. 그래서 저는 만다린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같은 언어긴 한데 사투리 개념인 거죠? 아예 다른 언어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들었을 때 파울로 뭐 이런 느낌? 근데 거기 성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조 중요한 언어 아니었어요? 네, 성조가 중요한데 사투리 잘 모르겠어요. 대충 맥락으로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은 저희가 퀴어 커플이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그냥 친구라고 그냥 일회성으로 오는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올해는 제가 작은 시골 도시에 다시 2번이나 가는 그런 한국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단계가 격상되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막 이제는 시댁에 가는 느낌이다. 이제 지리도 익숙하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이젠 지하철도 혼자 잘 타고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중국에 간다고 했는데 저 중국 여행 해봤으니까 근데 가서 기차 지하철 타고 그것까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먼저 가 있고 애인분은 먼저 가 있고 애인분 집까지 그 혼자 쫙 간다고 하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제 거의 짱이다. 그게 단순한 투어리스트가 아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맨 처음 배운 단어들이 뭐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배불러요. 그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필수 언어는 너무 배부르다. 파울러. 파울러가 근데 배불러랑 비슷하지 않아요? 듣다 보니 전 파울러. 그러네, 배불러. 파울러. 배가 불러. 차올라. 배울러. 파울러.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 은나가 중국에 갔을 때는 림피디가 되게 속성으로 비싸다가 뭔지 맞아요, 알려주고 못 알아듣겠어요가 뭔지 이런 거 알려줬는데 저는 먼저 배불러부터 배웠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진짜 되게 열심히 살을 뺐어요. 왜냐면 중국 가면 살찌울 거 아니까. 미리 준비. 왜냐면은 이게 사진에 또 찍히는데 또 사진에 너무 살찐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좀 그래도 싫으니까 그래도 여행 갔을 때 그래서 갔다가 이제 좀 원상 복귀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빼서 가자 했는데 정말 3kg를 빼고 정말 3kg를 다시 그대로 쪄왔다. 역시 몸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딱 뭐라고 하죠? 관성처럼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열심히 뺐는데. 뭘 억울해요. 안 빼고 갔으면 3kg 찐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거의 저를 살게 한 것들은 배부르게 한 것들이다.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러네요. 사실 중국이란 곳은 여행하기에 되게 비건들이 정보가 많이 없는 곳이거든요.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마 그것은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비건이든 비건이지 않든 중국어를 모르면 중국은 이제 되게 영어를 잘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권 서비스들이 퍼져 있지도 않고 맞아요. 어플이나 구글 맵이나 그리고 비건들이 쓰는 비건 지도 앱 같은 경우도 거의 구동이 안 되거나 정보가 맞아요. 없고 입력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 현지에 중국어로만 사용하고 중국에서만 깔리는 그 위치 기반으로 깔릴 수 있고 심지어 가끔 위챗 아이디까지 있어야 돼서 그걸 가입해야 되는 그런 앱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는 다 중국어예요, 진짜. 근데
전 너무 또 충격을 받았던 게 해외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중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 있는 지도 앱들은 영어 서비스들이 다 있잖아요. 이 맞아, 작은 맞아. 국가에도. 너무 작게 느껴져요, 이제는. 맞아. 중국 갔다 오면 한국이 작게 느껴지지. 너무 큰 국가라고 하지 않고 그 중국이 한국을 너무 작다라고 느끼게 되는 매직을 겪고 왔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근데 그런 큰 국가에서도 그 지도 앱들에 영어가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게 영어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진 않긴 했는데 당연히 그 나라는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영어 서비스를 뭐하러 하겠어요. 자국민들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라. 그렇지. 그것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의 힘이자 권력이지. 그 영어로 제공을 시작하면은 굳이 중국어를 하겠어요? 영어를 다 하지.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니 국가가 돈 되니까 영어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돈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붙는데 뭐 하러 영어 서비스를 하겠어요. 이게 시장 자유주의의 단점도 물론 많지만 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편의성으로 따지면은 어떤 시장성이 주는 특혜지 않나. 서비스라는 게. 거긴 돈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가서 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배불러라는 단어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3땡에서 3스타께서 이번에 폰 자체 내에서 AI 번역을 할 수 있는 맞아. 엄청 빨리 되는. 인터넷이 없어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접히는 폰에서 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네. 볼 수 있어서 내가 얘기하면은 맞아, 상대 맞아. 쪽에서 번역한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술을 발표했잖아요. 맞아. 광고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는데 내가 굳이 중국어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서비스가 거기서 구동될까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 폰을 들고 계속 맞아. 말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폰을 보면서 막 얘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탁 그 특유의 중국 원탁 테이블에서 가족 그렇게 원탁.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중국어를 역시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진 생각들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상상해보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1:1 번역 서비스가 대부분 관광객 입장에선 되게 편한데 가서 이제 정말 구매할 때 혹은 서비스 이용할 때 여기 어디냐 뭐 이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땐 편한데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 친구의 가족들 뭐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같이 앉아있는데 밥 먹는데 스쳐 떠는 거는 그거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속도도 못 따라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명이니까 그게 또 이게 뜬다고 해도 그 중에 누가 뭘 말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거는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넘어서서 이제 막 귀에 꽂아가지고 눈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때는 좀 이용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 스마트 안경, 스마트 이어폰 이래가지고 안경으로 막 사진 찍고 내가 이동하는 만큼 다 촬영되고 근데 그거랑 접목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랑 번역 서비스 같이 돼가지고 이게 뭐 진짜 안경에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가능할지도. 그럼 사람 얼굴 위에 땅땅땅 자막이 뜨게. 완전 괜찮다. SF다. 완전 저는 어벤져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자비스? 토니 스타크? 네. 토니 스타크 씨의 그 자비스. 자비스. 맞나 봐요. 제가 사실 이제 맨날 타노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갑자기 타노스. 손가락을 이렇게 땅 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딱 없어지는 그런 타노스를 맨날 얘기하지만 정작 본 적은 없는 나의 어벤져스. 한 번도 어벤져스 안 봤어요? 어벤져스를 1, 2편 정도는 좀 따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좀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전 정주행을 다 하긴 했습니다. 유행하는 콘텐츠 궁금하다 이러면서 다 봤는데요. 전 요약 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약본은 봤습니다. 저는 요약본은 절대 안 보는 파 인간이어가지고 또 신기하다. 그렇군요. 언제였나는 그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있어요? 틈틈이 개봉하면은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어벤져스 나왔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것도 봤어요. 그 데드풀 2. 봤어요. 그것도 뭐 1번은 재미없긴 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또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은나를 살게 한 것들이 뭔지 또 들어봐야죠. 네, 방금 얘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저는 뭘 보면서 많이 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 힐링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어디 몰입하는 경험으로 좀 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기분이 안 들고 뭐라도 봐야지 좀 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다녀왔죠. 아, 끝없이 네. 주입하는 인간. 네. 근데 이번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이 간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해지고 시작해가지고 1, 2, 3부를 다 보고 나면 이제 12시가 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운전해서 돌아가니까 너무 늦다, 너무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3부나 놓치고 1, 2부만 이제 보고 가고 3부는 보통 장편인데 장편을 못 보고 단편만 냅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숙소를 정동진 근처에 숙소가 잘 만한 데가 없고 다 나간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도 미리 알아봤는데도 숙소가 없었어가지고 강릉으로 잡았어요. 저 근처긴 한데 차로 한 20분 거리, 30분 거리? 강릉에 잡아가지고 수영도 강릉 근처에서 하고 그리고 간 김에 또 낮에는 수영하고 어차피 영화제 해지고 하니까 낮에 수영하고 뭐 비건 음식점 다니고 비건 카페도 가고 이래가지고 재밌게 다녔는데 너무 웃긴 게 강릉 갈 때부터 강릉에 초당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 순두부는 비건 옵션이 되니까 가서 먹어야지 하고 벼르고 갔는데 아 먹어야지 하다가 다른 것들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장칼국수도 먹고 뭐 메밀밥국수도 먹고 막 무슨 국수도 먹고 막 했거든요.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초당 순두 먹으러 간 날 정말 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맞아 거기 대기 진짜 많죠. 그니까 나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이전에 한번 오픈런 했었던 걸 까먹고 이번에 좀 여유롭게 갔는데 와 대기가 11시 한 15분에 갔거든요. 10시 오픈인 곳인데 11시 15분에 갔는데 이미 273번을 부르고 있고 대기가 260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많이 생각해도 1시간 15분 만에 260팀인데 1시간 15분 뒤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 업체, 그 가게는 500팀을 받은 거잖아요. 그날 벌써 11시 15분인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돈을 막 쓸어 모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순두부 못 먹었다. 순두부 못 먹고 강릉 가서 국수만 엄청 맵기 국수를 먹고 수영하는 등이 탔어요. 등이 타가지고 등이 좀 아프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저도 가서 살쪄와가지고 돌아와서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 바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진짜 딴 얘기인데 그때 그 환경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내가 아끼는 지형지물 그대로였으면 좋겠는 지형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모두가 다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바다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를 살게 한 것들이니까 주제가 다시 이제 조금 돌아오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저는 스촨 지역에 있었는데 스촨이 내륙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촨 지역에 있는 산들을 막 돌아다녔는데 진짜 장엄하게 막 펼쳐져 있고 진짜 컴퓨터를 열면 나오는 그 초원 있잖아요. 하늘색과 진짜 딱 초원. 그런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곳도 가고 설산도 있고 이 여름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빙하로 진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진짜 하얀 눈이 아니라 푸른 빛이 도는 거예요. 맨 위가.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보고 오니까 아 내가 바다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장엄한 풍경의 산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주로 바다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산을 오르는 건 싫었습니다. 재밌는 결론 아주 공감합니다. 네, 저 심지어 그 산에 막 버섯을 따러 올라갔거든요. 버섯이 진짜 막 활동만 했거든요. 그런 버섯을 따러 올라가다가 그 진짜 가파른 산이었어요. 내려가다가 막 소똥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소똥을 막 밟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입었던 옷 버리고 속옷도 버리고 진짜 아찔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진짜 자연을 제대로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금 듣고 생각난 건데 한국도 산지가 많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면이 바다여서 바다도 많지만 이번에 강릉을 차로 왔는데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근데 너무 차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같이 간 친구가. 맞아. 근데 그 친구는 강원도에 거의 처음 간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빼고는 별로 안 갔대요. 왜냐면 서울에 안 살았고 그 친구도 부산에 살았어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갔다가 강원에서 서울 온 경험이 처음인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풍경인데 같이 가는데
강원도 쪽 갈 때 양쪽에 정말 산이 엄청 많고 터널도 진짜 긴 게 많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산이 진짜 그 수묵화처럼 그 날이 맑고 이랬어가지고 뒤에 막 이렇게 연하게 펼쳐져가지고 높진 않지만 되게 계속 산이 이렇게 조금 있는 막 그 겹겹이 이렇게 산수화처럼 있는 걸 보는데 그 친구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와 되게 그림 같다고 산들이. 그래가지고 그치 강원도가 산이 진짜 많고 태백산맥이 괜히 태백산맥이 아니고 이쪽에 산지가 엄청 많지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게 산지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보기보다는 대부분 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산지에 터널 들어오는 데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산지에 살던 야생동물들이나 원래 지내던 서식지였던 어떤 식물들, 동물들이 다 그 도로 때문에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사실 강원도 로드킬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떠오르면서 막 운전 조심하라고 막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약간 이렇게 산을 보는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길을 다 뚫어놔가지고 괜찮은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약간 역설적으로 하면서 사실 저도 산은 오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산은 오르지 않고 바다만 냅다 보고 왔습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일했던 단체 내에서 달력을 오면은 진짜 한국에 있는 자연에 있는 풍경들을 걸어놓은 달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약간 우리 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너무 안 예쁘고 그 뭐지? 그냥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실제로 거기를 한번 다녀오고 내가 그걸 사진을 찍게 되면 생각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사진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의 장엄함이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 맨눈으로 봤을 때 그 위압감이나 어떤 쫙 펼쳐진 그런 게 사진으로 보면 좀 유치한데 가서 느끼면 다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터널로 가는 그 강원도 쪽으로 가는 터널 쪽은 어쨌든 보여도 잠시 보이는 것 뿐인데 맞아. 설악산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땐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들 속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되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풍경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제가 그 단체에 있으면서 배웠던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등산이 아니라 입산이란 표현이었어요. 아, 너무 좋다 그것도. 네, 그래서 등산이라는 표현은 이 산을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입산이라는 것은 산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 안에서 그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자연 안에 수용된다라는 느낌의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산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비건 친구 중에 한 명도 숲해설가 이런 거 따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알려준 개념 중에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은 어떤 유흥이나 우리를 위해 준비된 힐링 공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은 이미 거기 주인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어떤 생태계가 이미 있고 우리가 거기 사실 방문하는 거라고 남의 집을 방문하듯이 예의를 지켜서 방문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마치 인간들은 그 산이 너무 우리 것인 양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의 전환이 점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언어들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앞으로 산에 가실 때 한 번씩 입산한다 상상해보시고 방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와포 FM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 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 비건먼지 비건 토크 2부. 오늘은 저희들의 비건 일상 중에서 비건이 되고 얻은 것과 잃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다음에 신나게 막 발산을 엄청 했는데요. 뭐 고민을 했어요. 막 얻은 것부터 얘기할까, 잃은 것부터 얘기할까. 그래서 저희가 막 굿뉴스, 배드뉴스 뭘 더 좋아하냐 이러면서 PPPD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에 뭘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나쁜 소식 사실 먼저 듣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거 나중에 아껴두는 느낌으로다가. 네, 오늘도 저희 포케 먹을 때 맨 마지막에 맛있는 거 남겨두고 먹었거든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합을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저걸 따로 남겨놓고 왜 마지막에 먹지?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 그냥 입에 다 우겨 넣다 보니 떨어졌어요.
아 근데 남기고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네. 나도 모르게 얘를 아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입안에 다 와구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입에 분명히 나는 이 프로틴 하나를 넣었는데 떨어진 걸 보니까 이제 밀단백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좀 고민하다가 얻은 걸 먼저 얘기하고 잃은 걸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얻은 게 꼭 좋은 거고 잃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섞여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비건이 되고 얻은 거를 제가 맨 처음 떠올린 게 바로 비건 먼지긴 했어요. 왜냐면 비건 안 됐으면 비건 먼지 안 했을 것이고 사실 삐삐PD랑 저랑 이렇게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비건이 된 다음에 얻은 거 중에 제일 큰 거랑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비건인 친구들, 이 관계들 그리고 특히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게 좀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전 세계 제가 좀 연결감이 높은 게 좀 능력인데 어딜 가나 사람을 만나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연결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감각이 되게 저에게 커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라든지 존재들에 대한 상상력 아니면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그 안에 있을 생명체들 제가 말했던 뭐 설악산의 사진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의 그 생태계 자체를 상상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정말 비인간과 생태 모두와 전 지구적인 어떤 연결감 같은 걸 느끼게 된 거네요. 맞아요. 은하 PD는 관계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약간 방금 연결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연결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약간 관점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건을 알기 전과 후에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혹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관점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지금까지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활해왔던 게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어떤 충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원래도 창작을 하거나 글을 쓰는 정체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창작자 혹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전까지 내가 너무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창의적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얻은 것과 그 관점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되는 어떤 예술 작품들, 뭐 글들 이런 걸 봤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도 하고 또 비건이 된 다음에 새로 알게 되는 비거니즘 아티스트도 있고 비거니즘 아트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뭔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자기 전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미디어학과를 전공했으니까 그 뭐 미디어 관련된 관점으로 되게 많이 세상을 해석해요. 근데 다른 이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지리학과 나온 친구들은 그 지역에 대한 것들로 생각한다던가 은나도 이제 보면은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시선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는데 비거니즘을 배우는 건 약간 독학이긴 하지만 그쵸. 저에게도 그 약간 뭔가 내가 이 한 학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파헤치고 공부하고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능력들은 확실히 저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이 된 다음에 이제 둘 다 연결지어서 비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비건 혼자 하는 게 외로우니까 비건 친구들 알게 되고 비건 친구들끼리 모이면 우리도 잘 알고 싶으니까 생각해보면 초기에 독서 모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건 독서 모임, 비건 뭐 보고서 같이 읽기, 뭐 같이 콘텐츠 보기, 그리고 비건이 된 다음에도 비건 영화 나오면 계속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방금 얘기한 막 의식해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나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게 연결돼가지고 의도치 않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썼는데 이게 얻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그냥 약간 평범하다면 평범한 어떤 정상성의 궤도 안에서 남들처럼 그냥 대학 나오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냥 생활하는 그냥 서울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서 채식을 하게 되는 순간 물론 이전에도 페미니스트여가지고 그 일반적인 사회인 치고 약간 좌파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이고 약간
그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기존의 가부장제에 되게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식이 있긴 했지만 비거니즘 또 다른 세계잖아요. 비거니즘도 물론 그 연장선이라고도 보일 수 있고 물론 그런 결의 하나의 실천이기도 했지만 비건이 된 순간 정말 하나의 좀 독특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 근데 그걸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비건이 되면은 남들이 다 비건으로 기억하고 비건을 왜 해? 그리고 왜 비건으로 하면 어떤 게 달라? 이런 게 솔직히 너무 달라지고 내 인생도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디 가면 항상 비건이고 페미니스트이고 뭐 마케팅을 했었고 뭐 캠페이너를 합니다 이런 게 나 정체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퍼스널 브랜딩을 해버렸다. 그런 것도 얻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뻔하게 가자면 사실 이게 먹는 거랑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 비건을 하기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먹을 거에 대한 계획을 엄청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 첫 지역을 가면 거기에 비건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를 찾아보게 되고 그럼 점심시간대쯤에는 이 시간대쯤에는 그 가게에 가서 먹고 저녁에는 이 시간대쯤에 거기 가서 먹고 왜냐면 안 열 수도 있으니까 막 체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사람이 계획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계획하지 않으면 좀 슬프게도 잘 챙겨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들을 먹게 되니까 뭐 떡이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때우게 되니까 그런 식의 좀 계획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저도 이것 많이 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전에는 새 물건 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쇼핑 좋아하고 대부분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럴 텐데 뭐 작고 쓸데없는 물건 되게 좋아하고 문구를 좋아하고 옷도 되게 사는 거 좋아하고 사든 안 사든 쇼핑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어디 몰이 있거나 백화점 있으면 가서 그냥 봐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상세 페이지도 맨날 구경하고 근데 이제 새 물건을 좀 덜 사야겠다 생각을 비건 덕분에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중고 빈티지 구제 쇼핑 스킬이 아주 늘었다.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쇼핑을 아예 안 하진 않아. 왜냐면 뭔가 사긴 사야 되거든요. 옷도 입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 뭐 가구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하지 않고는 못 살겠지만 새 거를 좀 덜 소비하자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럼 잘 남이 쓴 걸 쓸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그런 아무도 안 알려줬지만 혼자 계속 알아보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그런 빈티지 쇼핑 능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얻은 것은 이제 캐럿 어플의 매너 온도. 그러니까 엄청 올랐어요, 진짜.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50도가 안 되거든요. 저도 50도 안 돼요. 근데 99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99도씨인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이거 준비하면서 나중에 좀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해야겠어요. 알겠어요. 다른 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우선은 세상과 좀 타협하는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비건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주변 사람들이 논비건을 먹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맨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내 앞에선 너무 나는 그 안에 얼마나 큰 폭력이 들어있는지 알고 나 이 세상의 그런 부정의한 것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실력들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약간 제가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비건을 하면서 얻은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좀 이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반대로 그냥 평생 타협하고 살다가 비건 시작하고 타협을 덜 하게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비건 안 했을 때도 좀 은연중에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뭐 학교 다닐 때도 얼스링스 누가 보여주기도 했었고 채식한 친구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은연중에 뭔가 이게 고기는 누굴 죽이는 거고 이게 뭐 공장식 나쁜 거고 이런 건 다 대충 알았는데도 그냥 타협을 늘 해왔던 거죠. 다른 의미의 타협인데 나 자신에 대한 타협을 계속 해오고 남들도 그냥 그런 눈으로 흐린 눈 나도 내 자신도 흐린 눈 하고 살다가 이게 약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니까 마주한 직후에는 방금 말한 대로 그게 되게 못 견딜 만큼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걸 마주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협을 안 하게 된 거니까 저는 그 타협의 빈도는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타협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왜냐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게 잘 되고 나도 사실 비건 시작하기 전에 25년 가량을 내내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걸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너그럽긴 하거든요. 물론 덜 먹으면 좋겠다, 뭐 건강을 위해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먹는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었어요. 그 앵그리 비건 시절의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화나기보다는 뭐 저럴 수 있지. 당연히 그게 당연한 세상이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세상이니까 의심할 기회가 없었을 수 있지. 나는 근데 의심을 해버렸고 봐버렸고 알아버렸으니까 나 스스로는 타협하지 말자.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하자. 이런 통제력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제력이랑 약간의 자존감이라고 하나? 그런 걸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다른 나쁘게 보자면은 우월감 느끼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행동을 했다. 혹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랑 내 행동을 일치시켰다는 데서 오는 그 묘한 자신감 같은 게 붙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자존감? 그 실제로 그게 그 보선 작가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에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 아멜리라는 주인공이 우울증을 겪다가 이제 채식을 시작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먹고자 하는 거를 딱 먹었을 때 이전에는 뭘 먹기만 하면 죄책감이 심하고 살찔 것 같아 또 뭐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비건을 먹은 다음에는 되게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원래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언제나 먹는 거 살찌는 거고 나쁜 거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강하다가 비건을 하고 나면 한 끼를 먹어도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먹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이런 것도 얻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얻었다라고 러프하게 얘기했지만 은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각자 세상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방법론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운동판에 있는데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비건이었던 사람들이 논비건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맞아. 엑스비건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떠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실 나라는 것이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고 나라는 희망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다라는 생각으로 좀 운동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언어로는 제가 자존을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고 그것만은 아직 잃지 않고 계속 뭐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감각들 그런 게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또 사실 좀 약간 이거 얘기하면서 좀 웃었었는데 제가 유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깔나게 이제 빵을 보면 유제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는 냄새로 알 수 있는 이제 비건 빵은 묘하게 그 우유 비린내가 안 나면서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비건 버터를 쓴 경우에는. 근데 비건 버터가 들어있는 이제 그런 비건 빵만 먹다가 오랜만에 이제 논비건 빵을 봤는데 너무 생긴 건 비슷해. 사실 너무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 사실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싶은데 빵, 케이크, 스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겉보기엔 비슷하니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우유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비려서 잘 못 먹겠다.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진짜 가까이 입에 대는 순간 비려가지고 난 유제품을 이제 못 먹는 입이 되었구나 이런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얻은 거는 유제품 감별 능력. 저는 김치에 들어간 젓갈향을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분식집 같은 데 가서 김치에 젓갈 들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먹어보면 진짜 젓갈향이 대부분 거의 안 나요. 그런 심한 걸 안 썼거나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먹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엄마가 저 집에서 김치를 내줬는데 비건 집에 랜덤 김치거든요. 비건 김치와 논비건 김치가 있는데 엄마가 그래도 위치는 대부분 기억해서 비건 김치로 꺼내주는데 한 번은 논비건 김치를 꺼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먹자마자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경지에 올랐다. 경지에 올랐다 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채식으로 다 해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 채식을
자극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쪽 나라에서는 교차오염 이런 걸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같은 팬에 볶기도 하고 음. 뭐 그냥 같은 웍 쓰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똑같은 걸로 해서 고기를 넣은 버전으로 다른 분들은 먹고 계셔서 내 걸 먹었는데 내 거에서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요. 근데 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먹어야지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채식으로 해줬다고 하는데 뭐 팬 다시 씻고 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이제 이 정도까지 교차오염에 예민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얻게 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진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먹는 그 냄새나 향에 대해서. 약간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먹었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는 걸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 그냥 논비건을 비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나도 많이 먹고 지냈으니까 나도 막 껍데기도 먹었고 뭐 곱창, 닭발 이런 뭐 비건 채널에서 말할 수 민망하지만 치킨 뭐 다 먹고 정말 닭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닭발집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짜 누린내가 나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고 먹었지? 정말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금방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5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5년 차였더라고요. 5주년을 지났는데 비건 된 지가. 근데 평생 먹던 고기를 5년 안 먹었는데 다시는 못 먹게 된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입맛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적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주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옷 어플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지그 땡땡, 지그 제땡. 네. 그 팀이 하는 홍보는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사업 미션도 좋아해요, 사실. 사실 그 어플이 나왔을 때 그 초반에 저는 비건이 됐어가지고 사실 그 어플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쉽게 자기의 스타일대로 옷을 골라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런 많은 어플들이 탄생을 했고 근데 그런 어플들에서 저는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어플을 한 몇 년 쓰다가 한 1, 2년 쓰다가 비건 된 것 같은데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년 쓰는 것 같은데 그 어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동대문에 갖가지 국내 생산하는 엄청나 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다 다른 택을 달고 다른 옷집들 그리고 백화점 일부 브랜드로 이제 막 팔리는데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같은 옷이어도 같은 원단, 같은 옷, 같은 유행하면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거든요. 길이만 다르게 조금 사이즈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대집대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그 과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가서 일일이 설득해가지고 이거 온라인샵에 다 이렇게 넣고 스타일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하자. 도매 소매 업자들을 막 설득을 했는데 다들 처음에 그걸 누가 하겠냐. 여기 와서 떼가서 그냥 팔면 되지 가게별로 이걸 누가 쓰겠냐 했는데 그분이 정말 선견지명으로 아니다. 다 같이 이거 온라인으로 살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야 옷을 입어봐야지 안 입어보고 어떻게 이거 사겠어라고 했던 시대부터 이제 그분은 동대문에 있는 이 모든 옷을 어플에 다 같이 볼 수 있게 쉽게 비교해서 찾아서 입을 수 있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어떤 큰 미션을 가지고 만드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서비스 덕분에 과소비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의 회로를 돌려보면서 근데 저도 역시 근데 그 어플 쓰다가 이제 비건 되고는 안 쓰게 됐죠. 그거 원래 진짜 시간 순삭이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사실 제가 이거 딱 얘기하자마자 은나의 눈빛이 바뀌면서 그래 이 주제로 하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은 관계를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친척을 잃었거든요. 아이고 제가 추석편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 사자도 육식을 한다라는 아이고. 주장을 밥상머리에서 펼치시는 삼촌과 저는 마음속으로 연을 끊었습니다. 끊을만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일부 친척을 잃었다. 저도 이거 딱 듣고 떠오른 게 저는 친척보다는 일부 친구들 그 친구가 막 척을 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종종 보던 어떤 그룹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20살 이후에 다양한 레이어의 관계들, 다양한 모임들을 가져왔는데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다른 모임보다는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페미니스트 친구들
모임이 생겼는데 그 페미니스트 친구들 여러 모임 중에서 이제 졸업한 직후에 독서 모임을 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관련돼서 같이 책을 읽고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채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밥을 같이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도 그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주변도 비건 옵션이나 혹은 비건인 팀원이 한 명 있을 때 그걸 배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할 때여서 좀 불편해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긴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소소하게 뭐 동아리, 동문, 뭐 친구들 모임 할 때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는 거 그냥 왜냐면 저도 모르게 계속 내가 가면은 아무튼 그 메뉴가 제한되니까 장소가 제한되고 혹은 이제 친구들이 막 약간 단톡방에서 같이 뭐 먹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다 은나 오지 하면 이제 갑자기 메뉴를 급격하게 변경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몇 년 겪다 보니까 이제 아싸리 꼭 가야 되는 모임 아니면 안 가게 되는 그런 꼭 가야 되는 모임 예를 들면 청첩장과 결혼 모임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많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보단 지금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나아졌죠. 라떼는 비건이 되었는데요. 진짜 라떼는이야. 그때는 진짜 더 없었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그래도 이제 걔 중에 정말 지향 시작한 친구들도 이제 있고 뭐 특히 페미니스트 친구 중에서는 최근 5년간 이제 한 명 천천히 이제 비건이 되기 시작한 느낌? 혹은 이제 페스코나 지향 정도로 이제 채식장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SNS에 밝힌 친구도 생겨가지고 너무 반갑다. 역시 아버지 들어만 가는구나. 막 이런 이제 물론 엑스비건도 생기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생활 중에서 잃어버린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중국 갔다 와서 뼈저리게 느낀 게 일회용품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 걸레 이런 걸 쓰는 게 익숙했는데 맞아. 이제는 물티슈 다들 쓰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 집 갔다가. 막 종이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집에서 일회용 수저를 쓰고 그게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쓰는데 중국도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걸 중국 가서 체험했을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런 일회용과 진짜 마음이 되게 멀어진 거 일회용을 잃어버리진 아예 잃지는 못했지만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완전 즉흥 인간이었어가지고 원래는 길 지나가다가 저기 가보고 싶다 하면 들어가서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냥 못 먹는 메뉴 아니고서야. 근데 지금 못 먹는 메뉴 너무 많아졌으니까 저 지금은 잃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는 어떤 재미? 랜덤 게임 같은 어떤 맛집을 내가 발굴하겠다 하는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게 비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고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사실 처음에 잃어버린 거 딱 했을 때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얻은 거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먹었지 하는 음식들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편의점 식사 같은 거거든요. 그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 편의점에서 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막 그런 무슨 밥 이래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나 샌드위치 냅다 계란밖에 안 들어있는 샌드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가격도 괜찮고 양도 별로 안 많고 제가 또 그때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한 번에 양이 별로 안 많은데 자극적이고 뭔가 빨리 먹을 수 있고 이동하면서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 비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식사를 무조건 요리를 하던지 뭐 밥집에 가서 뚫던지 비건 지도를 보고 가던지 해야지 편의점에서 식사한다 이건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사실 저도 이제 동감하는데 그때는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매번 TV에서 나오는 맛집들이 바뀌고 그러면 또 그거 먹고 싶다가 저거 먹고 싶다가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을 남한테 뺏긴 기분이었거든요. 그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말을 좋아하는데 자크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사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곱창을 먹을 때 모두가 곱창집에 줄을 서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도 그걸 따라했었고 매번 다른 밥집에 가야 됐어요. 어제 안 가본 밥집, 내가 이때까지 안 가본 밥집, 또 새로 생긴 밥집. 근데 그게 사실 사장님과의 관계를 쌓기도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대한 것도 쌓기가 어렵고 데이터베이스도 사실 쌓기가 어렵고 왜냐면 음식점도 너무 쉽게 빨리 바뀌고 망하고 그래서 사실 잃은 것이라고도 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 입을 수 있는 옷, 내 옷장에 옷이 몇 개가 없으면 사실 옷 고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맞아. 근데 그런 것처럼 비건 밥집도 몇 개 없으니까 단순해지죠. 삶이 단순해지고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잃은 것이기도 한데 편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었으니까 항상 군것질을 좀 달고 살았던 것 저도요. 같은데 그러니까 편의점 식사라는 게 쫌쫌다리 계속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지출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저는 사실 엔게이지에서 엄청 줄었어요. 왜냐면은 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제가 서대문구에 거의 토박이처럼 살았는데 친구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집을 늘 깨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어느 치킨집, 저 시기에 어느 치킨집 이런 식으로 우와. 주에 2, 3회씩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에 가서 많이 먹지도 않아. 그냥 친구 3-4명 불러서 치맥집에 가서 치킨 2마리씩 시켜 먹는 건데 한 3-4조각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3-4조각 먹고 맥주 먹고 노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찌꺼리를 이제 하고 살았을 때는 늘 달고 사는 게 위험. 달고 살았고 잘 체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단골 치킨집을 잃었다면 잃은 거지만 따지고 보면 되게 건강해진 거죠. 그런 튀김류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덜 먹게 된 거니까. 그리고 또 저는 빵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단골 빵집, 집 근처에 있는 단골 베이커리, 단골 케이크집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떠올렸는데 아까 이제 잃어버린 거 뭐가 있을까 단골 막 음식점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 와플을 너무 좋아했는데 비건 되고 나서 처음에 저 와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맛있게 벨지안 와플이랑 그 아이스크림 그 중에서 뭐지 약간 끈적한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이 젤라또? 그렇지 젤라또랑 같이 젤라또 뭐 크림 과일 그리고 벨지안 와플 같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플집이 좀 유명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칠링 같은 걸로 항상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가서 먹거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 나거나 친구들이 근처에 오면은 여기 맛집이야 해서 데려가는 약간 그런 나만의 단골집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도 사실 비건이 된다 하면은 비건 빵집으로 뭐 대체되거나 이제 이런 데서 비건 안 해주지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못 가게 되는 것 중에 한 곳이 되었죠. 사실 저도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3대 빵집 중에 하나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는데 학교 근처랑 거기에서 파는 슈크림빵이 엄청 컸어요. 주먹보다 컸는데 그 안에 슈크림이 주먹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빵을 좋아했는데 사실 이제 뭐든지 다 새로운 곳을 간다 그랬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 단골집들은 그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곳은 잃었지만 또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비건 빵집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빵은 먹고 살고 맞아요. 중국 가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게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아쉬운 게 비건 빵집이 있긴 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갑자기 빵 먹고 싶다 하면 빵을 딱 원래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논비건 때는 빵집이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빵 먹고 싶어 빵을 딱 사 먹을 수 있는데 와 비건 빵집은 그렇게 없어. 빵이 너무 제가 지금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빵에 악센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빵을 살살 얘기해볼게요. 중국에도 비건 빵이 많이 없죠. 맞아요. 근데 약간 만두인데 찐빵 같은 만두라든지 그런 꽃빵 같은 거. 그런 빵들은 좀 많아요. 그런 빵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맛있는 빵들. 맞아요. 그 크림 들어간 빵들. 그런 비건 빵들은 못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케땡에 가면은 비건 아이스크림도 있고 비건 미트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양식을 이제 열심히 퍼먹었던 뒷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골집도 있지만 가족끼리 약간 외식한 단골집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약간 저희 집 4명인데 4명의 입맛에 모두 맞추면서 적당한 가격대면서 가기 불편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런 맛집들이 하나씩 이렇게 시기마다 있는데 딱 비건 되기 직전에 가족 단골 외식집이 한우를 파는 유구겠죠. 유구랑 한우를 같이 파는 일산의 어떤 고깃집이었거든요. 냉면도 팔고 뭐 육회도 팔고 뭐 고기 구워서 팔고 생고기도 파는 곳인데 진짜 거기를 딱 가고 다음날 제가 비건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되고 대신에 잃은 거는 그 고깃집이지만 저 빼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가 비건 된 다음에는 이제 중국집을 저는 많이 가게 됐어요. 중국집이 옵션이 많기 때문에 뭐 가지튀김이나 뭐 다양한 두부 요리나 이런 거 같이 먹게 돼가지고 중국집에
비건 옵션인 것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산에 내려가면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비건 레스토랑에서 엄마랑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밥이 맛있어가지고 엄마 밥 많이 먹고. 근데 진짜 얘기하면서 저도 딱 떠올랐거든요. 엄마랑 엄마 애인이랑 막 계속 같이 갔던 오리고기 집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이제 맨 마지막 양념에 볶음밥 이렇게 눌러붙게 해주는 것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냥 그건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추억이죠. 그냥 잃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제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그냥 멀어진 것.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이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여전히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사실 아까 단골 케이크집이랑 집 근처 빵집 말했는데 그 엄마랑 가끔 가서 이제 거기서 빵 잘라서 같이 먹고 케이크 먹는 그런 추억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비건 빵집 데려가서 같이 비건 빵으로 먹고 비건 케이크집에 제가 사와서 집에서 먹고 하는 식으로 또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잃어버린 것 중에 좋은 것들은 약간 소비주의에 너무 매몰된 삶과 위험과 잘 체하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진짜 소비주의인 것 같아요. 삶이 단순해지고 무해지고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 맞아. 휘둘린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약간 과시에 대한 욕망도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이전엔 사실 명품이나 뭐 좋은 거 이런 게 다 새 거고 굉장히 많은 동물 착취랑 생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비건이 아닌 채로 독립을 했으면은 무조건 가죽, 막 좋은 나무, 막 새 물건 이런 거에 돈을 진짜 많이 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명품백 당연히 좋아했을 수도 있고 막 구두 이런 거 좋아했을 것 같은데 비건이 되니까 약간 아무것도 멋있어 보이지가 않고 하나도 쿨해 보이지가 않는 거. 과시가 안 돼. 내가 멋있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가치관의 큰 이변인 거죠. 오늘 이렇게 비건이 되고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니까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방법 확인하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건먼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으로도 여러분께 함께 만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열심히 릴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들을 보시고 또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